오늘의 주제는 비타민입니다. 어렵고 원론적인 이야기는 모두 생략하도록 하고 이 많은 종류의 비타민 중에 하나만 먹는다면 무엇을 추천하는지. 안녕하세요. 세란약국의 약사 이세란입니다. 약사님 혹시 그 이중맹검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긴 했죠. 공부도 했었지. 정말요? 나 말고 친구들이. 과학적인 실험 방법론으로 많이 쓰이는 이중맹검이라 함은 실험자도 모르고 피실험자도 모르고 특별히 약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여기에 비타민들을 비타민 3가지 종류랑 소화제 1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나눠서 랜덤으로 어떤 약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먹어보고 2가지 파트, 운동했을 때 그 신체 컨디션과 공부했을 때 컨디션 별점 5점 만점으로 나눠서 매일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비교 검증을 해봤습니다. 실험에 쓰인 비타민은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먼저 일동 아로나민이에요. 함량이 좀 적은 편이기는 한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로나민 골드를 계속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에서 나오는 엑세라민이 있는데요. 엑세라민은 이 아로나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의 함량보다 훨씬 더 높은 걸로 유명해요. 고함량 비타민으로 일동제약에서 나온 거고, 엑세라민 엑소 같은 경우는 특히 이 함량이 일반적인 엑세라민 B보다 2배나 더 높은 100mg의 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프루설티아민은 50mg 들어있는데 나머지 성분 같은 경우는 2.5mg, 5mg 이 정도로 되게 적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임팩타민은 대웅제약에서 나온 고함량 비타민인데 임팩타민 케어 제가 가져온 거는 이 엑세라민 엑소보다는 한 반 정도의 용량이고요. 요거는 전반적으로 50mg가 들어있어요. 임팩타민 케어가 엑세라민 엑소보다 반의 용량이라고 했잖아요. 엑세라민 B랑 함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량 순서대로 보자면 아로나민, 그 다음에 임팩타민, 그 다음에 엑세라민 엑소, 이렇게 순서대로 함량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을까요? 그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실험 결과에 앞서 이 비타민에 대해 조금 짚고 넘어갈까요? 약국에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비타민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 약사들이 추천해주는 비타민은 뭘까?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뭐 A, B, C, D 이런 그쵸. 것 중에 비타민 B를 유독 제가 약사로서 비타민 B군을 고르실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뭔지 짚어드릴게요. 네. 피로회복을 위해서 비타민을 드실 때는 비타민 B1과 B12 성분을 주로 보셔야 돼요. 비타민 B1의 본명은 티아민이거든요. 식품에는 너무 적어서 의약품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애들이고요. 또 이걸 아무리 이렇게 고함량으로 먹는다고 해도 2주마다 몸속에서 항상 빠져나가기 때문에 꾸준히 먹어주시는 게 피로회복에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벼락치기 말고 꾸준히. 그렇지. 2주마다 빠져나가니까 꾸준히 한 알씩 드셔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티아민의 역할, 피로회복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유가 이게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회로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아민이 몸속에 부족하면 우리가 피곤한데 에너지를 못 만들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티아민이 부족하면 육체 피로나 근육통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티아민은 5가지 종류로 출시가 되고 있어요. 티아민 염산염, 티아민 질산염, 프루설티아민, 벤포티아민, 그리고 비스벤티아민, 이렇게 5가지 종류입니다. 이 중에서 앞에서 말했던 티아민 질산염이랑 염산염은 비활성형 티아민이고요. 뒤에서 말했던 프루설티아민이랑 벤포티아민은 활성형 비타민이에요. 활성형과 비활성형의 차이는 뭘까요? 체내 흡수해서 뭐 효과를 냈냐 마냐 차일까요? 맞아요. 그게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는데 활성형이 왠지 좋아 보여요. 활성형과 비활성형의 차이는 지용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지용성의 차이라는 거는 기름에 잘 섞이는 활성형 비타민들이 몸속에 체내 흡수율도 더 좋고 생체 이용률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활성형 비타민은 먹어도 5%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면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고함량 비타민에는 다 활성형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고요. 엑세라민 엑소 같은 경우에는 프루설티아민, 아로나민에도 프루설티아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임팩타민에는 벤포티아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둘의 차이는 뭐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벤포티아민이라는 활성형 비타민이 생체 이용률이 제일 높대요. 흡수율 같은 경우에도 프로설티아민보다 3, 4배 정도 높은 흡수율을 가지고 있어요. 벤포티아민. 네. 그런데 벤포티아민이 흡수율도 높고 생체 이용률도 더 높기는 하지만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 이유도 있거든요. 뭔데요? 왜냐하면 벤포티아민은 뇌혈관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뚱뚱한 분자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뚱뚱해서 뇌혈관 벽을 비집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 그리고 술 자주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뇌 속에 티아민이 부족해지면서 뇌에서 포도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대요. 원래 술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지만요. 그게 어디 되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뇌에 티아민이 바로 들어가서 사용될 수 있는 프루설티아민 성분을 선택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수험생들은 그 벤포티아민 말고 프루설티아민. 술 먹는 사람도 그치. 뇌로 못 들어가는 벤포티아민 말고 프루설티아민을 성분. 먹어주자. 두뇌 사용을 많이 하시거나 술을 마셔서 알코올성 치매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뇌로 가는 아주 뭔가 좋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프루설티아민은. 그쵸. 프루설티아민은 뇌로 가는 비타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은 벤포티아민은 장점이 없나요? 아니죠. 벤포티아민 같은 경우에도 생체 이용률이 제일 높았잖아요. 뇌로 들어가지만 않을 뿐 근육통이 있을 때 육체 노동 있으신 분들 아니면 헬스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렇고 과연 그럼 실제 실험 결과도 이론적인 이야기랑 결과가 같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근데 이거 소화제는 왜 먹인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냥 약 먹는 행위 자체로 인해 나는 약을 먹고 있구나, 괜히 뭔가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컨디션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 대조군을 설정을 한 거죠. 그거와 실제 약 먹은 날의 컨디션을 비교함으로써 비타민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이었다는 제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그 광고로 제일 유명한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경험해보세요. 아로나민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가 있었냐? 있었다. 확실히 소화제보다는 나았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차이가 있었을까요? 차이가 있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았냐? 공부할 때랑 운동할 때랑 조금 달랐죠? 그것까지 또 구분해서 또 열심히 액션화 해가지고 했는데요. 일단 공부 1등 수험생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엑셀 와우! 그 약사님이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뇌로 이게 촥촥 고함량이 잘 공급돼서 그런지 다른 성분들과 다르게 3.625라는 아주 높은 성적으로 공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진짜 함량이 높은 게 효과가 있긴 있나 보네요. 그런 거 봐요. 어쨌든 우리는 그랬다는 거. 표본수가 16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운동할 때 그럼 제일 컨디션이 좋았던 게 뭐냐? 두구두구. 바로 엑스라민 엑스라민 엑소야.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이론상으로는 그 벤포티아민 성분이 있는 임팩타민이 1등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엑세라민 엑소 같은 경우는 프루설티아민 성분이긴 하지만 함량 자체가 임팩타민보다 2배나 되는 함량이에요. 임팩타민은 50씩 들어있지만 엑세라민은 아까 100ml씩 들어있었잖아요. 그 2배나 되는 고함량 비타민인 게 조금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을까. 초고함량입니다. 초고함량. 근데 프루설티아민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좋기는 했는데 아까 실험 결과에서 이거 두 가지 드셨을 때는 아마 좀 속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게 심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게 부작용으로 있어요? 프루설티아민 성분이 아까처럼 비타민 B군 드셨을 때 역겨운 냄새 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좀 둔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되게 둔하시네요. 그래서 프루설티아민 드시는 분들이 많이들 이게 너무 그 비타민 B군 특유의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벤포티아민은 그런 비타민 B군 특유의 냄새가 좀 덜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에서 요 임팩타민을 출시할 때 엑세라민이나 아로나민이랑은 다르게 먹을 때 매일매일 꾸준하게 드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약 이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먹기 쉽게 알약 크기도 좀 작고 벤포티아민 성분을 넣어서 처음 시작하기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중맹검이라는 실험적 방법을 통해 비타민을 건강과 열심히 먹어봤는데요. 그날은 잘 몰랐는데 뭔가 쌓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일단 신기하고, 물론 이게 뭐 T 검정 돌려서 유의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결과값이 차이가 나는 걸 보니까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약국에서 팔면서 뭐 광고할 때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진짜 차이가 있었다는 거? 표본의 크기를 좀 더 크게 여러 날을 더 하면은 더 뭔가 뚜렷한 결과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보완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뭘까요? 비타민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지 비타민 자체가 에너지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피곤하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약국으로 찾아와서 비타민 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어제 저녁에는 뭘 먹었더라? 어제 과음을 하지는 않았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탄수화물 없이는 이 비타민들이 에너지 생성이나 피로 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와우, 다이어트 한답시고 뭐 요것만 먹고 버티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오늘 고함량 비타민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내가 평소에 맛있는 식사를 즐겁게 드신 날과 안 드신 날의 차이, 이것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마무리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